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사주가 인성이 많을 때 하겠습니다. 많을 때 시리즈 마지막이고요.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한창 사주 보실 때잖아요. 그럼 사주철이 아닐 때는 자주 왜 안 올리셨죠? 그러니까요. 들켰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인성을 요래요래요래래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Sorry. 가보죠. Let's go. 사주가 인성이 많을 때, 인성이 많은 건 일간 기준에서 월지, 일지를 끼고 있으면 일단 인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다 해도 인성이 사주원국에 3개, 4개 다 많은 겁니다. 인성의 역할이 뭘까요? 엄마, 문서, 시험, 공부이죠. 디테일하게는 윗사람이거나 나의 멘토이기도 하고요. 기획, 창의력, 아이디어, 나의 생각 모두 인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이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행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식상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더더욱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하게 되죠. 자칫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못하는 건 안 하는 거고 왜 안 하냐?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뭐 그런 점에서는 게을러도 보이겠죠. 그러나 오해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신중할 수도 뭐 있겠네요. 인성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도 답답하다고? 그러니까요.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자, 기획력, 창의력도 보겠습니다. 오호, 기획력, 창의력. 좋죠. 그런데 창의력은 식상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맞습니다. 식상이기도 한데요. 식상은 정확히는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하려는 손발 같은 거예요. 식상은 창의력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건 인성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은 엄마니까 인성이 강하면 엄마가 강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마가 막 나서서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수동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행동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누가 해줬으면 하는 차려진 밥상이 좋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성이 많다는 건 나를 끌어주는 윗사람, 멘토, 라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많은 분들은 저는 갖춰진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으로 보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거나 또는 누가 하던 일을 인수받는 거나 또는 체인점을 선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쁜 세상에 누가 자꾸 나를 끌어주겠어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수단으로 차선책으로 공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성태관은 모든 기반이 깔려있는 상황을 좋아하는데 공부라는 기반이라도 깔고자 하는 거예요. 공부만 공부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 재능, 기술력, 자격증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인성이 많다. 처음부터 덥석 물지는 못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상황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닌데요. 저 인성 많은데 엄청 행사 MC거든요. 그죠? 이런 분들도 있죠. 디테일하게 보자면 편인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장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많을 때 정인과 편인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편인, 안정물컵, 울컥 맥주컵의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인성을 얘기하니까 인성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모범적이고 착한 이미지는 정인. 어느 분야에 심취한 마니아적이고 도전적이고 불안정하고 좀 괴짜적 이미지는 편인인 것이에요. 그래도 정인 편인, 인성 공부니까 학생으로 예를 들면요. 정인의 학생은 하라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모범생의 이미지가 있죠. 이것은 정자가 붙어있는 모든 십성이 마찬가지예요. 정제, 정관, 정인. 그렇다면 편인은 예체능하는 학생인 거예요. 편은 치우칠 편자예요. 편이란 글자는 어느 면에서 보면 모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편인도 인성이니까 그렇다면 공부는 공부인데 어떤 공부일까? 내가 꽂혀있는 공부, 한쪽에 치우친 어떤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도 내가 꽂혀있는 분야, 내가 꽂혀있는 생각, 행동이 오버센스가 되는 거죠. 인성은 정인, 편인이 있고 인성이 많다는 건 편인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정인만 많아도 편인처럼 구는 거죠.
편인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아우르진 않아요. 편인의 행사 MC는 두루두루 다 같이 다 같이 즐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개인의 만족 또는 개인 기반의 즉흥성이고 그래서 실험적이고 독특하고 예측이 안 되고 과장스럽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돌발 행동을 잘합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행동 또는 새로운 도전, 와 새롭다 그러면서도 달리 보면 와 괴짜스럽다 그런 소리도 듣는 거죠. 다른 십성의 MC를 보면 식상의 MC는 순발력, 즉흥적이면서도 두루두루가 있어요. 그늘진 사람까지도 챙기는 MC고요. 관성의 MC는 주로 정해진 룰에 공략할 타겟이 있는 공식적인 정해진 MC에 유리하고요. 비겁 MC는 MC 잘 안 하죠. 게스트가 잘 맞습니다. 비겁 태관은 사실 내 사람들 아니면 타인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성의 MC가 아니죠. 인성만 많은 MC가 가장 유니크하고 개성이 강한 거예요. 편인이 강하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나만의 관념인 것이죠. 그래서요. 정치인들도요. 편인 많은 사람 뽑지 마세요. 그 와중에 재성 관성이 잘 자리를 잡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인성만 많다. 편인스럽다.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인성이 많다는 건 나를 받쳐주는 기반이 중요하고 그 기반 위에서 튀는 거예요. 그러니 주도적인 듯 아니죠. 정치인이 인성이 많으면 주변 보좌관이 움직이는 것이지 정치인 자신은 아주 당당한 수동성을 띱니다. 관심 있는데 관심 있고 관심 없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두루두루가 안 돼요. 도리어 목소리는 크죠. 왜 나한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렇겠어요. 학급 반장, 통장, 분단장, 총무도 마찬가지예요. 편인이 많으면 뽑지 마세요. 이들만 있겠어요? 배우자도 뽑지 마세요. 내 취향이 딸 같은 부인 또는 아들 같은 남편이면 뽑으시고요. 만약 그런 취향이 아닌데 이미 뽑으셨으면 운명이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육아하시고요. 그럼 되죠. 그렇다면 인성이 많을 때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무조건 인성을 기반한 전문가 영역이에요. 기술이든 뭐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아랫사람을 다루는 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오직 당주의 전문성으로 몰고 가는 업상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전문 기술, 나만의 특화된 무형의 자산 아이템을 파셔야 되는 거죠.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영업력이 덜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영업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영맨, 영업, 행동대장을 따로 좀 채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재물운은 이 전문가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내 몸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어떤 돈 자체만 쫓아서 돈을 테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 또는 내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갈고 닦아서 그것을 미천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구조로 풀지 못했다. 그러면 인성다자가 재물운이 좋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상속성이 좋아서 많이 받았다. 이건 다른 개념이고요. 그것 말고 내 힘으로 뭔가 돈을, 재성운을 좋게 하기에는 인성을 반드시 끼고 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별로 볼게요. 인성이 많을 때 비겁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강사주, 신약사주 할 때 인성만 많아도 신강사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신강사주라도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지,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지 봐야 되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죠. 비겁이 약하다면 전적으로 인성의 의존성이 강해지겠죠. 진짜 차려진 밥상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많으면 차려 먹는 게 약해요. 편인이면 알아서 차려 먹을 것 같지만 편인도 시크해 보여도 아니에요. 차려줘야 됩니다. 대신 편인이 많으면 직접적으로 해달라 못하고 우회적으로 드러나겠죠. 투정을 부린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그럼 나는 이런다든지 그런 표현들이에요. 물론 비겁이 강하면 인성을 잘 받아 먹습니다. 무조건 의존 심리는 아니에요. 선을 긋죠. 됐어 배불러. 그만 먹을래? 그만 줘. 비겁이 강하면 인성을 자양분으로 알아서 뺐습니다. 그런데 비겁이 약하다면 인성에 휘둘리고 또 때로는 피해의식도 강해지는 것이죠. 네가 하자고 했잖아. 네가 가자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운법은 뭘까요?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신점이 아니잖아요. 부적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름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에요. 개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꾼다고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운명도 안 바뀌어요. 물론 개명하면 운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러나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이 책임을 지시고 또 자신이 결정하려고 노력하시고 자꾸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대접을 하시든지 아니면 확실히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사는 방법이에요. 인성이 많을 때 식상 보겠습니다. 식상은 여명의 자식, 당주의 표현계, 행동계, 감성계예요. 이 부분들이 인성이 많다면 극을 당하죠. 인성이 강하다면 먼저 여명의 자식 운이 약해집니다. 자식이 기가 눌리는 거죠. 자식은 자식 사주가 있지만 내 사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식을 일찍 내보내는 것이 좋고요. 무조건 내 손으로 밥 먹이고 챙기고 아니에요. 인성이 많으면 식상의 자식이 너무 힘들고 무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만큼은 인성이 많은 엄마라면 멀리 보내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행동계, 표현계로 보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상이 오면 막 행동계가 커지지만 본 사주 원국의 인성이 많으면 식상운이 와도 그러다 말아요. 조금만 턱을 만나도 소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많을 때 무엇보다 특히 알아둘 것이 건강이에요. 식상은 먹는 밥그릇이고요. 식상이 약해진다는 건 내 밥그릇이 약해지는 거예요. 편인 도식이라고 하고요. 편인이 내 밥그릇을 깨는 거예요. 특히 편인과 식신이 같이 붙어 있으면 식신이 좀 괴롭습니다. 대놓고 밥그릇을 엎고 저 멀리 던져버리고 깡패 비슷하죠. 그만큼 식상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만약에 편인과 식신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대운과 세운이 온다면 건강 진짜 잘 챙기셔야 되고요. 또 자식도 다소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뭐 그러셔야죠. 인성이 많을 때 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오면 좀 낫죠. 재극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약해도 인성이 많다면 재성을 반기는 거예요. 신강, 신약 상관없이 재성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재성이 오면 인성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현실성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염두할 때 구체적인 계산을 합니다. 얼마면 돼? 임대료는 얼마야?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돼? 뭐 딜리버리가 마감이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계산이 되는 거죠. 인성이 많을 때 관성 보겠습니다. 너무 인성이 과하면 관성의 기를 뺏는 거예요. 관성이 기가 빨리죠. 관성은 여명의 남편, 남명의 자식인데요. 이들의 기가 빨리는 거예요. 해서 두 육친의 기운이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인연이 약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남명의 자식은 아무래도 아직도 주 양육자가 여명이 많은 만큼 남명의 자식이 설기를 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경우의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인성이 많은 남명은 육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고요. 또 이것은 어느 면에선 자식에게라도 배려가 약해요. 또는 게을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성이 많으면 그 와이프가 애를 맡겼다가도 저리 비켜!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심리적으로 보면 개인적 기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꼿꼿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청렴해 보이고 뭐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대의 명분이라기보다는 내 기준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직장도 직장으로 봐도 인성이 많고 관성이 끌려간다면 직장의 간판보다는 개인의 역량 또 개인의 포지션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죠. 사주가 인성이 많을 때 오행별로 보겠습니다. 목기운이 인성이고 목관다라면 일간은 화기운이겠죠. 병화, 정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나 통변하실 때 일간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일간이 편안하고 무탈한지. 아하, 일간님 부디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기체후 일양 만강하신가요? 살피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거죠. 자, 인성 목이 많다라는 건 화 일간에겐 땔감이 많으니까 일간 입장에선 굉장히 땡큐죠. 그러나 이럴 때는 일간이 강한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간 불이 조금인데 땔감을 막 들이대면 자칫 불씨마저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은 화기운은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이고 생로병사 인간으로 보면 청년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일간이 청년스럽게 얼마나 밝고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하겠어요. 그러나 인성 과다의 불일간이 약하다면 이것은 외적 이미지일 뿐이고요. 실은 인성이 많은 약한 불일간은 마치 몸은 컸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의 심리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인다 화일간은 자기 중심 그리고 고집 아집이 좀 사주 오행 중에서도 인성이 많은 사주 오행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심리 변화가 강합니다. 일관성도 약하고요. 청소년처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서 뭐든 자신이 있고요. 하지만 드러나는 자신감에 비해서 근거가 약하고 지구력이 약하고 추진력이 약합니다. 인성의 관점에서 봐도요. 목기운은 시작의 아이콘이잖아요. 유아기, 청소년의 시기고요. 이 목기운이 인성으로 앉았다는 건 엄마의 기운도 대차죠.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엄마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자식을 리드하고 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유형의 목기운 엄마일 여지가 높습니다. 인성인 목 엄마도 일간인 불 나도 화끈하니까 두 사람이 싸웠다 좋았다가가 왔다 갔다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이 화일간 목다 인성사주라 하겠습니다. 자, 필요 오행으로 보면요. 목기운 인성태가일 때는 불 비겁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이 금 재성이 와서 나무를 더 잘게 쪼개서 불이 잘 붙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운기는 물이 들어오는 시기겠죠. 나무를 쓴목으로 만들 수 있고요. 화일간에 꺼트릴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기이자 오행이 물 수기운입니다. 물먹은 나무는 땔감은 불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 되는 것일 수 있죠. 또한 토가 들어와도 신약 일간에겐 비슷하죠. 일간의 기를 빼고요. 일간 기준으로 식상과 인성이 양쪽에서 일간을 흔드는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주별 호불호가 있습니다. 다음 화기운 인성이 많을 때 보겠습니다. 화인성이 많다면 토기운은 일간이고요. 토는 묻어나고 그리 자신의 색을 내지 않는 오행이잖아요.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땅은 그대로인데 그 주변 환경이 어떠냐는 거죠. 어떨까요? 불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불? 인성의 불. 화인성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간 땅이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 토일간은 외적으로 보면 젠틀하고 품이 넘치는 중간자적인 이미지인데 그런데 화인성이 많은 토일간은 주변에서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알죠. 와 엄청 불덩어리구나. 와 엄청 다혈질이구나. 와 한번 터지면 장난 아니구나. 뭐 이렇게요. 땅이 뜨거우니까 매사가 불안정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기도 쉽고요. 또한 어느 부분은 중독과 폭발성까지 있겠죠. 어딘가에 꽂히면 매우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고집도 세겠죠. 토일간이라서 고집이 없어 보이지만 화인다라면 사실 못 당해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운명의 전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중간이 없으니까요. 토일간 불인성 태관은 땅과 불이 혼연일체거든요.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극단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일간이 강하다면 더 그렇고요. 좋으면 너무 좋고 싫으면 너무 싫고. 그래서 화기운 인성이 많은 분들 중에 팬덤, 정열적인 팬클럽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화인다인데 토일간이 약하다면 땅은 지글거리는데 끌어오르는데 결정력이 약하죠. 바로바로 결정은 안 돼요. 못해요. 행동 결정 장애, 선택 결정 장애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성격은 급하죠. 결정은 못하고 땅만 끌어오르고 있으니까 불안정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이럴 때 화인성 과다인 분들은 재성, 물이 아주 중요하겠죠. 건강적으로 봐도 또한 화인단은 피와 관련한 질환들, 당뇨든 혈압이든 심장 질환이든 혈류에 관해서는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인성 과다일 때 보겠습니다. 토인성은 금기운이 일간이고요. 경금, 신금이죠. 제가 예전에 조토불생금이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러니 금일간은 아무리 토생금이라도 말이 생이지 생이 잘 안 됩니다.
금액의 토는 도움이 안 돼요. 토가 많은 금일간은 토다매금이라고 해서 금의 손발을 도리어 묶어버려요. 토가 많은데 또 토가 들어오면 도리어 금일간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금일간의 재능이 더 약해지고 심지어 깐깐한 금일간이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스텝이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내 자녀의 사주가 금일간이고 토인성이 많다. 이러면 굳이 내 사주 안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죠. 아하,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겠구나. 돕는다 해도 결과가 약할 수 있겠구나. 도우면 도울수록 상황만 복잡해지고 결과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녀가 금일간의 토인성 과다라면 그 엄마의 역할은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 뒤에 서 있는 병풍 같은 형님들 있잖아요. 그 역할이에요. 덩치 큰 친구나 한 주먹하는 형님이 거들먹거리면서 머리숱 쪽으로 힘을 보태는 그 역할 정도예요. 뭐 딱히 주먹을 휘두르거나 뭐 힘자랑 안 해도 그 뒷배라고 하잖아요. 대사 한마디 없는 아니면 한마디 정도 대사의 배역에 만족하셔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이런 스토리로 풀고 뭐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주인공 금일간이 아주 싫어합니다. 금일간은 신약해도 주체성이 강해요. 당주로 봐도 토인성이 많고 또 토가 들어올 때는 도리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일을 도모하셔야 하는 것이죠. 시험도 마찬가지고 문서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토인성 과다라면 물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나무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식상생재라고 하잖아요. 물만 들어오면 땅이 질퍽해지는 거예요. 일도 억박이 생기고 금일간 입장에서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인성 많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금일간에 토인다라면 그 목기운 수기운이 같이 들어올 때 좋고 뭐 언제 들어오는지 대운, 일년운, 월운에서 꼭 체크하시고요. 아직 목기운 수기운이 들어오기가 멀었다 그러면 더더욱 공격적으로 뭔가 진행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기대치를 낮추시고 몸도 낮추시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이겠죠. 금인성 과다일 때 보겠습니다. 금인성 과다는 일간이 수기운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 구조가 일간이 약하고 금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금생수가 잘 안 됩니다. 마치 광산에 바위가 너무 많아서 물이 비집고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으로 보자면 금인성이 강하면 도리어 조직에서 상사들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성의 상사들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강하고 융화가 어려운 상사들. 그 상사들이 나를 안 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금인성 과다의 수일간들은 아무리 인성이 있어도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수일간도 뭐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아요. 인성이 직장으로 보면 상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성은 수일간 내 거잖아요. 고집이 세고 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동성 있는 물일간이니까 이 유동성을 이럴 때는 나를 생해주는 금으로 옮겨 타거나 또는 환경에 따라서 처세가 달리하는 그런 유동성으로 푸는 것이죠. 그리 상사가 강성이라고 막 타격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인성이 많은 수일간은 도리어 시크하죠. 어느 면에서는 웃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싸한 거예요. 친절한데 안 친절해. 고개를 숙이지만 뭔가 뻣뻣해.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맞추는 듯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로 봐도요. 금인성이 많으면 엄마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엄마도 자식을 시크하게 지켜보는 타입이고 수일간도 엄마를 보면서 뭐 섭섭해하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아주 애틋하거나 아주 기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금인다의 수일간은 신강하든 신약하든 자기 본의의 사고가 강한 거예요. 인성과 비겁은 마치 비즈니스처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적으로 볼게요. 건강은 좀 다른 문제예요. 금이 많다는 건 다른 오행의 인성이 많은 것보다도 건강의 불리함이 더 잘 드러나고 부딪힘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인단은 목기운, 수기운 관련해서 조심해야 돼요. 뭐 사고, 수술, 뼈, 관절, 머리카락, 신경계, 생식기 뭐 이런 등에서 무리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가 하나가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 사주의 약한 오행에서 타격이 오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금이 많은 건 금에 휘둘리는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개운법은 저는 직업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금기운을 직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날카로운 묵직한 쇠를 우호적으로 푸는 그 선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직종이 있을까요? 바로 쇠를 다루는 업상이거나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똑 떨어지는 결과를 내는 업상으로 자격증, 국가고시 뭐 이런 분야로 푸는 것이죠. 미용도 되고 세무도 되고 설계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뭐 의료도 되고 무역도 되고 진짜 칼잡이 하셔도 되고 여튼 정밀한 업상이 좋습니다. 마지막 수인성 과다, 수인성이 많을 때 보겠습니다. 수인성 과다는 일간이 목기운이고요. 부목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일간이 약하다면 더더욱 일간 나무의 뿌리가 썩거나 또 물에 불려지겠죠. 물이 많다라는 건 나무 일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정한 심리가 근저에 있는 거예요. 다 물에 축축 처지는 거죠. 수생목이라면서 물이 너무 많으면 모든 게 적고 축축해지고 늘어지는 겁니다. 뭐 장점도 있죠. 수가 인성이면 매우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재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늘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요.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수인성 과다의 목일간인데 회사 내 포지션이 팀장급이다 또는 윗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아랫사람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아랫사람도 잘 안 따라오고요.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수인다는 연차가 오를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내 개인의 역량으로 풀던 그 팀원일 때가 훨씬 문제가 없죠. 그러나 나중에 관리자로 직급이 올라가면 이 사람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목일간의 수인다는 일이 장황해지고 마무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식상과 인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조직 생활을 할 때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학교도 되고 직장도 되고요. 이 조직 생활을 할 때 만약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조직에서 초반이 어렵고 인성이 많으면 조직에서 후반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은 사주는 특히 수가 인성으로 많으면 과거 지향이 많아요. 과거에 해가 쨍할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수인다는 한번 기분이 다운되면 확 가라앉습니다. 해서 수인성 과다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 데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하향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더 가라앉지 않도록 그럴 수 있다. 뭐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늘 염두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수인성 과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목일간이 하기 나름이에요. 전적으로 물은 목일간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죠.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활용하기 나름이다. 수인성이 많다는 건 무궁무진한 물의 수산자원을 꺼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성이든 아이디어든 또 기획력이든 머리 쓰는 이 정신적 영역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과 계열이라도 아이디어가 가미된 열린 결말의 업상이에요. 숫자가 똑 떨어지듯 뭐 그렇게 닫힌 결말의 업상은 아닌 거죠. 수인다는 나의 역량, 나의 재능, 탤런트, 무형의 자산, 공부 뭐 무조건 많은 이 미천의 수기운에서 수산 자원에 꺼내어 쓰는 것이에요. 주로 물이 많다는 건 기술보다는 머리 쓰는 업이고요. 제조업에서도 아이디어를 가미하고 열린 결말의 제조업이에요. 자, 수인다. 어느 오행이 올 때 좋을까요? 당연히 인성을 극하는 재성운이 올 때, 토재성이 올 때 좀 더 현실적이 되니까 이때 추진력도 생기고 또 가지고 있던 막연함을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는 게 뜻대로 안 되죠. 만약에 수기운이 많은데 또 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더욱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또 타인의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인다 목일간인 하긴 나름이라고요. 물이 많아서 문제지 물은 목일간에 매우 호의적이에요. 단지 잘해 보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건데 그 경계만 잘 잡으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물이 또 들어올 때는 생각에 매몰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생각에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취미 활동도 좋고 또는 걷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 청소를 하시든 어쨌든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서두르지 않는 영역에서 마이웨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사주가 인성이 많을 때 다 했습니다. 요즘 신년 운세 보러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도 운이지만 다가오는 운이 좋든 아니든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고요. 뭐냐면 내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지 반문하시고 스스로 돌아보시는 거죠. 아쉽지만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고 진화가 없는 생명체는 멸종하고요. 또 우주의 기운도 변화가 없고 또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좋은 운도 사라진다고 그래요.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인과관계가 있고요. 세상사가 공짜가 없습니다. 좋은 운은 갑작이란 없어요. 운 하는 거 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 운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고요. 횡재수도 마일리지처럼 쌓여야 돼요. 조금씩 사소하더라도 기쁜 일, 긍정적인 경험을 찾아다니셔야 되고요. 물론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명도 바운드리가 있고요. 그 바운드리 안에서 최대치의 행복을 내가 찾아 먹을 수는 있죠. 그러려면 변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너무 가만히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죠? 제 밥그릇도 잘 못 챙기면서 월권이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여튼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은 늦었으니까 주무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